기후위기 대응이 절박한 만큼 노동자의 고용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를 강제할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좋은 일자리 규모와 전체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보다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전직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1년 8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전태일 기념관 2층 공연장에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2021 정의로운 전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 분석 발제를 맡은 정보영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 연구원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미국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가 제안한 개념으로 환경 파괴 산업 등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게 돕거나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역사회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재건을 돕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석탄 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보다 성장 담론 앞세운 탄소 중립 시나리오. 정보영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직접적으로 전환의 책임을 지기보다는 지원자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훈련 과정 개설과 저금리 생계비 대부 정도입니다. 정부는 기업을 탄소 배출과 산업 전환에 책임 있는 주체가 아니라 일방적인 피해자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자가 배제됐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전환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노동자, 빈민, 중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위 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는 당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만 참여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는 탄소 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산업 전환 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관련 법안들은 기후위기 대응보다 경제 성장 담론을 훨씬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4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관한 비판입니다. 정 연구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안을 거론하면서 기존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 연구원은 당시까지 발의된 법안 중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이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의원안은 이해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해서 전환을 추진할 것,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 등이 지역사회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 계층, 젠더, 산업, 노동, 세대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 등을 포함했습니다. 강 의원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하는 실업 및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불평등 완화 노력 절실. 김석 당시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현재 생산과 소비 체계를 유지하는 현상 유지적 접근 방식을 떠나 노동을 중심 가치로 경제구조, 사회체제, 생활방식 모두를 바꾸는 변혁적 접근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지금의 경제구조를 유지한 상태로 진행하는 전환은 정의로울 수도 없고 기후위기 대응 또한 담보할 수 없습니다. 탄소 배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본의 역할을 명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질 수 있다며 국가 책임 기후일자리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제조 설치 유지관리 일자리, 공공교통 일자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 일자리, 생태 농축어업 일자리 등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태섭 당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은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시장 자유화는 양립 불가능하다며 독일에서 진행된 에너지산업 제공형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시는 2013년 9월 주민투표를 통해 1990년대에 민영화했던 전력, 가스, 지역 난방에 관한 제공영화를 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학계, 노동조합, 기업협회 등이 안녕 석탄 단체를 조직해 2030년까지 함부르크시에서 석탄 발전을 퇴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태섭 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석탄 발전소 중 75%를 발전 공기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발전 공기업을 활용하는 전략이 수립돼야 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세와 전국민 배당 제도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제품 등에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이렇게 모인 탄소세를 전 국민에게 배당한다면 탄소세의 소득 역진성을 해결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소세의 소득 역진성이란 에너지 사용량은 소득에 비례해 증가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이 탄소세 부담을 더 많이 진다는 뜻입니다. 탄소 중립이 등의 노동자 참여 늘려야. 남 실장은 2021년 8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에 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업 전환 지원이나 자산 손실 위험 최소화 등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대책들은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은 죽고 녹조라 때만 살아났다며 이 법을 4대강 녹조 사태를 빚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법에 빗댔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 77명 가운데 양대 노총을 대표하는 한두 명이 참여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환 과정에 직접 영향을 받은 노조가 직접 참여해야만 사회적 대화가 의미가 있고 공정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같은 토론에서 이현정 녹색정치랩 의뢰소장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해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도 확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기후위기라는 큰 흐름 속에서 다양한 구성 주체들의 젠더, 지역, 세대와 같은 특징을 잘 분석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